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김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오늘도 없던데요? 네, 전혀 아니죠. 여름 언제 끝나려는 진짜 미치겠어요. 네, 그래도 건강하셔야 될 텐데 모두 건강하세요. 더운 여름날. 덕담까지. 야. 여기도 건강하시고요. 네네네. 오늘은 뭘 하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 우연히 그 장성택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한번 다뤄주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또 장성택 그는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진짜. 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택 기본 이제 인적사항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1946년생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죠. 그리고 뭐 당 간부, 뭐 최고위원회 대의원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장성택은 술을 전혀 못 마셨다. 이게 퀴즈예요? 되게 재밌는 퀴즈네요. 첫 번째. 생긴 걸로 판단해야 되나? 얼굴 아세요? 나 알지. 안경 쓰고 약간 색안경 썼잖아.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 좀 약간 어렸을 때. 술 많이 먹었다. 술 잘 마셨을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네, X. 술 잘 마셨을 것 같아. 당연히 술을 잘 마셨을 네, 거다. 네. 당연히 잘 마셨을 것 같아서. 자, 정답은 X. 야, 술 잘 마셨어요? 너무 문제가 좀 쉬웠죠? 네, 좀 쉬웠던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대체로 술을 좀 잘 먹어요. 일단 도수가 다 세잖아요. 네. 술이. 네. 그거 아세요? 술을 계속 먹으면 술도 는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실제 는다는 게.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 몸에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네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효소가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이제 이 효소로 부족하면 이제 2차로 투입되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이 효소가 이제 투입되기 시작해서 술 주량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팥 주리학계를. 술 얘기. 근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은 네. 제가 방송 내용이 상당히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송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장성택 이 인물에 대해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네. 북한이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뭐 어떤 간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프로필이라든지 무슨 그런 걸 막 공개하고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 정보 당국에서 주로 이 공개한 자료의 토대에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북에서 봤을 때는 이 방송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남쪽의 정보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 좀 믿어주시고. 네. 네, 아무튼 그 1978년에 이때가 이제 당 조직지도부 당원 등록과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네. 이제 일을 했다는데 이때 이제 동평양 외교 초대소에서 매주 측근들과 파티를 즐기다가 어머. 네, 보위부에 적발이 돼서 강선 제강소로 혁명화 교육을 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2002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2002년이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때 이제 남북 교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고위 경제 시찰단의 일원으로 이제 한국에 왔었고 서울에 이제 여러 뭐 기업소나 이런 데 막 이제 돌아다녔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함께 했던 남쪽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호텔에서 거의 매일 양주와 폭탄주를 마셨다. 어이구야.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기 일수였고 네. 그래서 일정이 자꾸 이렇게 지각이 많이 됐대요. 예, 주로 이제 장성택이 아침에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숙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대단하네. 심지어는 강남의 룸살롱 유흥주점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의 뭐 술집도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 거기서 뭐 발렌타인 30년산을 뭐 폭탄주로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어요. 읽어 보면은 확실히 좀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2005년에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거든요. 네. 정동영 장관이 이제 평양에를 갔어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장성택 안부를 물어봤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남쪽에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남쪽에 가서 폭탄주도 배우고 해서 아파서 쉬게 했다. 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네. 여기서 이제 아파서 쉬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그 전년도에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업무정지 처벌이 사실 술 먹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욕에 의한 분파 행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해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2004년 초인데 그때 이제 뭐 어떤 기록에는 또 측근들의 호화 결혼식과 조직 지도부 안에 별도의 사찰 및 경제 부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측근들 호화 뭐 결혼식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부패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조직 지도부 안에 별도의 사찰 부서를 만들었다. 이건 좀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친위 정보 조직을 만들었다. 네. 이건 좀 이제 분파 행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업무정지 처벌 받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유 술 많이 먹어서 아파서 좀 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남쪽에 가서 폭탄주 배운 거는 북쪽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술을 참 많이 먹던 사람이었다. 네. 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장성택은 쿠데타 음모를 시인했다. 사형 직전에요? 사형 선고 이제 전에? 예, 수사 과정에서 답이 그렇게 쉽게 아니 뭐 그냥 OX죠. 뭐. 다 추론에 의한 거니까. 그래요. 네. 매직을 좀 바꾸셔야겠어요. 안 나오네. 오늘은 뭐 두 분이 같이 가는 건가요? 네, 뭐 같이 운명 좀 공동체. 좋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네. 네, 정답은 O. 예, 맞네요. 이 문제 잘 모르겠어서 그냥 찍었는데. 네. 체포가 돼가지고 심리를 이제 받고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건데 이 심리 과정에서 뭐 자기 인맥 관계에 있는 조선인민군 간부들 그다음에 보위기관 관련자들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그 준비를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정변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뜬금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를 악화시켜가지고 고의로 악화시켜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자기가 그동안 비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풀어서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자기 지지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정변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대박.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몇 가지 에피소드만. 네네네. 이것도 이제 그 장성택 사건 이기에 이제 전 옛날의 자료들이라서 아마 이제 장성택 사건과 무관하게 이제 작성된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 북한의 규호라는 이발사가 있대요. 네. 이 이발사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발을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성택이 하루는 이 리규호 이발사를 불러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뭔가 이렇게 청탁을 하려고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발사니까 이렇게 수시로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장성택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독대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런 얘기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얘기 들었냐라고 했는데 아니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리규호 이발사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 전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안 전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이발사가 저는 이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발과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장성택에게 이 이발사보다 못한 놈이라고 이제 막 그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라는 인물의 일면을 좀 볼 수 있는 에피소드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70년대 그 판문점 도끼 사건 아시죠? 네. 이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항공모함 투입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실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평양과 이 전방 지역에 평안남도 뭐 강원도 뭐 이런 데에 있는 노약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성분 불량 계층 뭐 이렇게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표현을 했던데 이런 사람들을 함경도로 다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작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하루는 그 자기가 이제 그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교수를 찾았대요. 통계 경제학 교수를 찾아서 뭐 국가 경제와 관련된 뭐 질의를 하려고 불렀는데 이 교수가 이제 월북자 출신인 거예요. 남쪽 출신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함경도로 이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없다.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왜 없냐고 이제 막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실은 이러이런 사연으로 이주를 함경도로 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장성택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막 원래 이제
그 산 집으로 막 다시 다 돌려보내고 뭐 난리가 났었대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일을 왜 이렇게 이제 이 과격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턱대고 막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이거 거의 뭐 진짜 군사 작전처럼 사람들을 막 강제로 이주를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주가 필요하면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뭐 합의를 보고 해야지. 이거 그치.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짐 싸가지고 이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질책을 하고 이 사건으로 뭐 정치 보위부 뭐 간부들 몇 명이 철직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심지어 뭐 이게 해독 분자의 소행이다. 당과 이 국가로부터 인민을 분리시키려는 이제 자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중 사업에서 10년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이것도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냥 이제 국내에. 근데 어쨌든 이걸 지휘한 사람이 장성택이었다 이런 예, 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계속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사람이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대충 좀 파악이 되는 에피소드라서 몇 개 꼽아왔습니다. 자, 이제 2013년에 어쨌든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네. 이 재판 판결문에 토대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일단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퀴즈가 이제 세 번째 퀴즈. 네. 다음 중 장성택 판결에 없는 죄목은 1번 귀중한 지하자원을 마구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했다. 2번 불법으로 은행 자금을 이용해 귀금속을 수집해서 국가 재정 관리에 혼란을 조성했다. 네. 3번 외국 도박장을 출입했다. 네. 4번 음란물을 유포했다. 5번 공공건물에 방화를 했다. 아니 이 중에 하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너무 황당해서 공공건물에 방화를 해도 웃긴 거고 와 자원을 팔아먹고 뭐 하는 사람이지? 이번도 같이 가나요? 다르네요. 이번도 같이 이제 좀 가네요. 달라지는군요. 네. 4번과 5번으로. 네, 저는 음란물 유포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너무 했습니다. 황당하다? 네, 네. 저는 방화 불장난을 했나? 왜 그랬지? 네, 정답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우와. 네, 한 명이 맞췄습니다. 야, 뭐지? 정답은 5번. 음란물 유포했어요? 네. 대단하네. 진짜 웃긴 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막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할 때 자기의 목적에 맞게 딱 그 범죄만 저지르지. 네.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다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내란을 일으키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은 외국 도박장 출입 안 한다고요. 그거 하다 걸리면은 자기의 원대한 꿈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좀 막 살았다. 네, 진짜 막 살았나 보다. 좀 막 살았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북한의 판결문이라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뭐 또 의심을 하자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어쨌든 북한에서 뭐 재판을 그래도 정식 재판 수사와 재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뭐 이제 뭐 아니 땐 굴뚝에 먼지 나랴. 네. 아니 뭐 아니 땐 굴뚝에 먼지가 나는 게 아니죠. 연기 나려. 네네네. 먼지 날 수도 있다. 잘 받는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진짜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네. 그 귀중한 지하자원 이거는 이제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북한에 이제 지하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헐값에 좀 팔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이제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막 빚도 지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니 국가 자원을요? 네.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라선 경제 무역지대에 뭐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중국에 이제 뭐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황당한데 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이렇게 유용을 해가지고 귀금속을 수집했는데 이 귀금속 언제부터 수집했냐면 1980년대부터 수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귀금속을 그러니까 은행 자금을 이용할 정도면 사실 귀금속 상당히 많이 모았다는 건데 네. 그걸 뭐 자기가 치장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왜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혼란될 때 이 귀금속을 풀어서 풀어서 이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용도로 모으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하는 거죠. 이명박 같은 놈이군요. 약간 돈에 막.
그런 거죠. 그 뭐 외국 도박장 출입을 해가지고 뭐 자기 금고에서 460만 유로를 뭐 탕진을 했다. 뭐 1년에.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좀 황당해요. 음란물 유포는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판결문에 이게 판결문 자체가 전문이 남쪽에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판결문의 일부를 이제 북한 언론들이 이제 소개를 해줬고 그것만 이제 남쪽에 공개가 돼 있는 거라서 여기에는 이제 그 그때 소개된 것 중에는 이 쿠데타와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쿠데타는 그냥 심리 과정에서 이런 자백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보도됐지. 그래서 판결문에는 없네.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그때 당시에 뭐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정황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실제 뭐가 있었고 뭐 국내 한 교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 이쪽에 정보가 좀 많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으로 실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고 이제 도와달라 이런 대박. 그런 이제 뭐 소개도 하는데 뭐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요게 쿠데타를 그 관련자나 간부들이랑 같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처벌을 어떻게? 다 당연히 받았죠. 사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공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북한 언론에서는 장성택 일당을 뭐 일망타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은 아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기록으로는 이 그 장성택 라인의 그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성택을 뭐 1번 동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번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개인의 어떤 이 사조직을 꽤 꾸리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들통이 났고 이게 사실상 거의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리 기무사 기무사 사건과 좀 유사한데 기무사도 일망타진 해야 되는데 그러게 일망타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장성택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형까지 당했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남쪽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와 그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내란죄의 그 수괴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너 한 10년간 사회봉사해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남쪽 언론에서는 많이들 무슨 공포 정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뭐 경쟁 상대를 제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뭐 장성택 그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야 재밌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